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또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놓고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의 앞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또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의원님은 어제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가셨을 거고요. 네. 야당 의원들이 169명 네. 불참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저께? 야당 의원 없이 시정연설. 그러니까 헌정사상 지금 그렇게 제1야당이 네.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이어졌던 이런 관행이 그걸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예. 이제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예산안의 내용, 기본적인 방향을 또 설명을 하시고 네. 또 그 이외에도 또 국정의 여러 가지 뭐 경제, 안보, 복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의 방향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라 네.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경청을 하고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협치가 이제 실종이 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의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욕설 논란 관련한 네.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뭐 사과도 사과지만 이제 제일 얘기했던 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특검 요구도 두 번째 있었죠.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속마음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칼끝을 멈춰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제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통령이 두 답을 가지 하겠습니까?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가 없다. 특검을 예. 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예. 여야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이제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예. 결국은 중단하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제의 그 불참, 그 시정연설 불참은 이러한 그 정치적인 지금 이런 사건을 네. 사건을 결국은 이제 정치화하고 결국 방탄 국회로 좀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이야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은 대통령 시정연설 매해 들으셨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예. 네. 야당의 마음은 왜 몰라주시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싶고요.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은 네. 사실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성의 표시를 요구한 것 정도죠. 예. 근데 성의 표시도 이제 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헌정사상의 관행이 무너졌다. 뭐 헌정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네. 이 XX 바이든 쪽팔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외교 참사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도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또 한 걸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의 청력을 시험한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네. 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그런 대통령도 처음이셨고요.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 놓고 나서 국회 연설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국회 협력을 요청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국회 협력은 그럼 협력이 여당만 절실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당의 협력만 있으면 된답니까? 그러면 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분고분 순순하게 이렇게 야당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걸 기대했다면 헌정사상 너무 순진무구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국회가 국민의 신뢰가 약해질까 걱정하셨던데 사실은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윤석열 정부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답이겠다. 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 상황에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는데 예.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 불가분한데 네. 그러려면 야당한테 협조를 구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야당 탄압하면서 협조하라고 하는 이 이중적 모습에서 우리는
참 답답하네요. 네, 야당도 도와주고 싶은데 야당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춰주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진 잠깐만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춰주세요라고 들린다는 게 이제 또 그것도 전재위원회 의견이거든요. 예. 그것도 과하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딱 하나 고발되고 있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 뭐죠? 그거 뭐 국회의 허위 증언? 예, 저기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그게 크게 무슨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이유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뒤집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사과하라가 먼저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좀 두 가지 좀 잡겠습니다. 먼저 외교 참사가 대통령 발언으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는데 무슨 외교 참사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뭐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러면 그걸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제 난리가 발언 나죠. 중이고요. 예. 그런데 아니, 미국 미국이- 국무 잠깐, 예, 예. 미국 네, 국무성에서는 여기 말씀 듣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신뢰 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난리가 난 건 오히려 그 정확하지도 않은 네. 이 보도로 인해서 그 자막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 국민을 정말 귀대기 테스트를 시킨 이 편향적인 네. 이름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참사가 그게 한 난 가지고, 부분이 없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것을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당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중앙당사로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는 것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야당 탄압을 하고 몰아가려는 이런 정치 몰이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연구원과 그 민주당 이것은 별개의 기관이에요. 민주당사 네. 8층에 민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하는 가져간 거죠. 예. 것은 민주연구원에 있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물건을 가져간 민주연구원,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김 부원장 자꾸만 사무실이죠. 예. 야당 탄압이다. 어떤 그런 개인 뭐 비리라고 하면 더더구나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예.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돈은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쓴 돈 아닌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런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왜 그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비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이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예.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되짚겠습니다. 그 반박을 예, 그대로 말씀해 볼게요. 주세요. 외교 참사가 아니라뇨.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서 공문 보내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연하게 미국에서는 덮어주는 거죠. 네. 대신 미국의 언론들이 나섰죠. 영국의 언론과 미국의 언론, BBC라든가 CBS가 나서서 굉장히 희화하고 여러 기자들이 그것을 리트윗하면서 우리나라를 망신시켰습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부 네. 다른 나라의 외국 언론들의 흐름이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 잠깐만 두 번째. 중앙당사 압색은 그러면 민주연구원이 8층입니다. 그럼 우리 당사 안 지나갑니까? 예. 그리고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압수수색 왜 합니까? 피의자의 그 범법 행위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김용은 예. 10월 11일 날 임용돼서 네. 3시간 근무한 게 답니다. 회의 나온 게. 거기서 그 직무를 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예. 즉, 그 컴퓨터에서는 김용의 활동, 피의자의 범법 행위를 밝힐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왜 온 겁니까? 야당 망신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도 네. 미국이 알고서 지금 바이든을 언급을 했는데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것은 아니, 너무 알고도 모른 과하고요. 척했다가 아니라 과하고 덮어줬다고 이거는 무슨 그랬어요. 기본적인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두 번째는 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 쓰기 때문에 예. 미국 언론이 받아 쓴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지 그거는 정말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는 양심 있는 분들은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잠깐만 제 네. 발언 중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의 그러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서울대를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조국 교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이게 서울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이 민주당사에 있다는 것이지 이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압수할 그런 대상 그리고 압수할 소재지 이런 것을 가려서 얘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지금 것입니다. 뭐 시정연설 불참 배경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외교 참사 논란까지 지금 아, 근데 얹었습니다. 딱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전 국민의 70%가 이 XX 바이든 예. 쪽팔려서라고 들어요. 그 70%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 좀 기억해 줬으면 그렇기 좋겠어요. 때문에 자막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혼란을 네. 겪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까지 듣고요. 아직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일단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재명 퇴진론 반대한다, 동의 못한다, 민생 투쟁으로 저항하자 이렇게 나섰네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좀 박지원 대표님이 말씀의 기본은 그 야당 탄압 국면에서는 네. 야당의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네. 민생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취지까지 내가 다 알진 못하겠어요. 근데 네. 다만 민주당은 한결같이 지금 경제 위기고 민생 위기니까 여야가 네.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김진태 지사에 의해서 레고랜드 2천억 대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레고랜드 얘기 좀 이따 하려고요. 그래요? 예. 전주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확실한 거죠. 국민의힘은 절대 특검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특검이 왜 이제 그동안에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그동안에 뭉개졌던 수사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것도 이제 방탄 특검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니,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 특검하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대장동 비리랄지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지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지금 그 김용이 누구냐?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측근이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선 자금으로 좀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는지 알랐는데 이것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장동 특검을 9월 23일에 발의를 했죠. 예. 상정조차 법사위에 안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거는 법안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상정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의한 거를 어떻게 상정을 네. 하냐 이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민주당의 한 그 말을 되짚어 보면 예. 이것은 저희가 특검 받을 수 없다. 저희한테 받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뭐 과거 야당 얘기, 의견도 들어야죠. 과거 얘기하셨으니까 과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국힘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지금같이 똑같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때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하라고 피켓 시위를 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러면 대선 당시부터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동시특검을 하자 그러면 본인의 저축은행 비리,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비리 의혹, 세 번째 장모님의 땅 투기 의혹 비리 의혹 이 세 가지를 대장동까지 합쳐서 네 가지를 동시특검하자고 그랬더니 미적미적 거리시면서 뺍니다. 그때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더니 마지막 TV 토론 날이요.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 날 이재명 후보가 그걸 겁니다.
동시특검하자. 예. 그리고 책임지자. 당선되더라도 책임지자. 동의해라. 두 번 세 차례 밀어붙이는데 네. 거기에 얼머무리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 상징적인 장면에서 네. 이미 국민들은 진실의 일단을 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 아니 하나만 더 네,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즉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고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이죠. 예. 하셨는데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언 유착 사건 있죠. 채널A 예. 뭐 의혹 사건 터졌을 때 과거에.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 있다면 그 수사팀부터 수사가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야, 받을 필요가 예. 없다. 이렇게 한동훈 과거 발언들 법무부 다 소환이 되고 장관이 있습니다. 예, 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도 과거 했던 발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검을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럼 주장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얘기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법안은 발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만들고 발의- 있어요? 아니 예전에 같이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법안을 보면 법사에서 논의하면 제가 됩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상설 특검을 이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뭐 그거야 또 있는데요. 바뀌면 되죠. 상설 특검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지명권이 있어요. 특검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예.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면 상설 특검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 지명권이 있는 거고 예. 지금 일반 특검은 아직은 그 특검의 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말을 바꾸는 게 대선 전에는 상설 특검을 상설 특검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건 일반 특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특검의 방식이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것까지는 어떤지 정확하게 뭐-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확인이 해보세요. 필요하다는 그래서 거죠?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대통령의 보는데 건 지명권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추측해서 아니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 확인을 예.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일반 특검이냐 상설 특검이냐까지 굉장히 얘기를 달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예, 아직 굉장히 논의된 바가 달라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논의된 바 말씀하세요. 없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다르다라는 예, 그래서 주장이셨고요. 지금은 예. 일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특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법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10중 8구는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능무책임, 무대책, 산무 정권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이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 이걸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요. 전주 의원님, 이거 검찰, 경찰, 감사원도 왜 나서지 않느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아직은 피해가 그렇게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리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달에는 예. 이렇게 못 갚겠다, 뭐 이러한 지급을 불이행, 못하겠다, 예. 이걸 선언을 했다가 지금 21일엔 또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를 하려면 진짜 실질적인 미지급 사태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너무 이제 설익은 이야기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 수사, 네. 이 대장동 수사를 지금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남시장 당시에 있던 예. 2010년에 본인이 그 성남시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 이거 갚을 수 없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뭐 지자체장으로도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했던 그런 모라토리움은 정당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모라토리움은 정당하지 않아서 이것을 무슨 근거로 좀 수사와
어떠한 그런 그 감사까지 예. 하는 것인지 조금 이것은 너무 좀 그 본인에 대한 예.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쟁점물이기 본인의 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아닌가 저는 방법, 그런 강한 의심이 제안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좀 바로잡고 갈게요. 예. 이재명 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거 맞습니다. 근데 2010년 네, 성남시장 2010년에, 됐을 때요. 예.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채무 이행 유예예요. 예. 나중에 갚겠다예요. 안 갚겠다가 아니라. 예. 이번에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예. 갚지 않겠다예요. 내 책임 아니다 그거. 이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좀 이렇게 예. 구분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하세요. 아직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우리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전하고요, 가스공사, 이른바 트리플 A 신용등급 트리플 A 예, 기업들입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기업들이 채권 발행했는데 안 사가요. 네. 다 유예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채는 거의 국채급의 신뢰 수준을 갖고 국채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방이 사면 그것은 언제든지 갚아준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사준다는 약속이었는데 김진태 지사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지금 아주 그냥 불안감이 극심해가지고 트리플 A의 신용 등급을 가진 공기업조차도 지금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예. 추경호 장관이 50조 플러스 알파 즉 2천억으로 막을 것을 250배 더 드린 50조 플러스 알파를 들여서 유동성 자금 넣어가지고 풀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두 가지 잡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가 갚았었고요. 네, 그렇지만 갚았어요. 모라토리엄 선언했다 저는 그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디폴트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 아니 마찬가지로 불이행이라니까요. 불이행이 아니에요. 10월 21일에 김진태 지사가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을 그래서 바꾼 거고요. 아니 그래서 9월 갚겠다고 28일 날. 했으니까 자. 갚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갚을지 자. 말지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하셨죠. 자, 잠깐만요. 하셔야죠. 9월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제 발언 중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갚겠다고 했으니까 갚을지 말지를 보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가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레고랜드로 인한 손해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김진태 지사가 이 지금 안 갚겠다고 해가지고 파생된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것은 저도 알고는 있죠. 예.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근데- 긴급대책회의가 네. 열렸고요. 근데 50조 플러스 알파 예, 지원하기로 그런데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김진태 지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파생된 거죠.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수사 네. 촉구하자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김진태 그 지사 전으로 아니 수사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의 이 부실화 네네네. 그리고 강원도가 결국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실질적인 손해 발생이 전 의원 일단은 전 의원님 네. 말씀대로 전제돼야 된다 이제 네, 전 그런 의원님 말씀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뭐 이러한 입장 문제가 표명부터 된다면 다 저는 해야죠.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진태 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예. 공약을 내겁니다. 레고랜드 유치를 자기 공약으로 내걸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지연되니까 최문순 당시 지사한테 경고를 보냅니다. 사퇴해라. 이렇게 일할 거면 사퇴해라고 경고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사업이 승인 안 됐으면 소양강에서 뛰어내리기로 했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네, 글을 남겨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예, 예. 취임한 후에 9월 28일입니다. 10월 21일이 아니고 9월 28일 날 레고랜드의 빚 보증을 벗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 이건 채무 불이행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문순 지사는 적극적이 아니었나요? 최문순 지사도 적극적이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해야 되면 조사하면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10월 5일 날 채무 불이행이 돼서 이 레고랜드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13일이 됐는데 네. 추경호 장관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건 강원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정부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 이 불안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소리를 그러면서 시기를 놓쳐요. 네. 채권 시장에 개입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23일 날 50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기로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거고 예. 그 사이에 21일 날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김진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알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알고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네. 수사와 감사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다 너무 하면 시기상조다. 되죠. 예, 다 그런 하면 것이고요. 되죠, 이것은 아무튼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고자 지금 시선을 딴 데로 흐르는 그런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저는 바보입니까? 그런 그걸 다 말씀을 알아보시겠죠. 드리는 것이죠. 그거는 국민들 알겠습니다. 믿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